네, 안녕하세요. 저 유한타증권에서 조선 보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조선 섹터 관련해서 간략히 업데이트 드리고자 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에 대한 경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해상 에너지 운송에 대한 시장이 활황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되는 거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박에 대한 수익성이 좀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기존에 조금은 발주세가 뚜렷하지 못했던 VLCC 초대형 유조선의 그 발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또한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VLC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과거라 하면 이제 2020년 코비드 이후에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생각보다 발주가 많이 못 나온 선박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코비드 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거둬들였지만은, 그 유조선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만 적체 현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상 원유 운송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조선사에게 배를 발주를 줘야 될 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그 단가를 제시하면서 발주를 계속 냈고, 유조선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발주 모멘텀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유조선,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 VLCC에 대해서 향후에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교체 발주 물량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VLCC 발주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건조가 되어서 인도가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제 운항이 되고 있는 VLCC 선박들의 폐선 예정 추이를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발주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VLCC를 운영하는 데 있는 선주사들의 수익성이 좀 회복되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발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 해군 함정 건조에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국내 조선 산업을 재부흥시키겠다고 선언해 놓고서는 한화나 현대 같은 다른 해외 조선소들의 입찰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표심을 좀 뺏길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절충안으로서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선박의 일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블록에 대해서만 외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해군 함정을 완벽하게 한 척을 홀십이라고 합니다. 홀십 건조에 대한 계약이 나오기보다는 블록 건조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 사실 상반기 혹은 1년 동안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적정 가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과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거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조했지만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선사들이든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든 다들 주가가 굉장히 좋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저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조선사이면서 지주사이기도 한데, 조선사의 관점에서 봐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지주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아직까지는 좀 레거드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상승 여력이 확실히 좀 더 남아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기존의 영업회사들이라고 해야겠죠. 순수한 조선 회사들보다, 조선 업체들보다 주가 상승 폭이 좀 확대되지 못했던 거는
지주사 할인율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지주사 할인율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뭐 자회사나 상장사 혹은 뭐 연결회사들이 이익을 잘 내지 못할 때 지주사가 사실상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다만 다들 이제 알고 있다시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3사가 올해부터 매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향후 3년 동안 HD현대에게 좀 상당히 막대한 배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첫 번째 전제에다가 지금 현재 HD현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HD현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확대하고 싶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혹은 직접적인 지분 확대이든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연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태광이라고 하는 피팅 업체의 주가가 사실 유일한 경쟁 업체인 성광밴드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국은 1분기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뭐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태광이 경쟁사보다 뭐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오히려 더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1분기에 미국에서 아메리카향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경쟁사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해당 매출들이 관세에 타격을 입으면서 마진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까지는 이 관세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의 25%만을 이제 딜러, 그러니까 컨트랙터에게 전가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50%까지도 관세에 대한 비용 인상을 전가분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영업이익률도 경쟁사만큼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